2021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비아프 2021은 코로나19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116개국 2,908편의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게스트를 초빙하는 쾌거도 이루었는데요. 도라에몽 시리즈와 해수의 아이로 유명한 와타나베 아유무와 설국열차의 원작자인 벤자민 르글랑이 직접 부천에 찾아와 영화제를 빛내주었으며 다다메 넉잠반 세계일주와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등으로 유명한 유아사 마사아키는 온라인 토크를 통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이 막힌 현 시점에 잠시나마 숨쉴 곳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집행유의 말처럼 이번 비아프 2021은 회복과 위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는데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항구의 니코쿠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극장판 베르세르크 황금시대 3부작과 메이드 바이 큐에이를 특별전으로 콘사토시 꿈속의 마법사 안녕 모든 에반게리온을 스페셜 토크로 기획하면서 많은 만화 애니메이션 팬들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1위를 기록한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편을 4DX로 재상영하여 당시 관람을 놓쳤던 관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카파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애니메이션의 고전을 깨워 미래를 보다, 벤자민 르글랑의 작품 세계, 로테 라이니거와 카렐 제만의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듯 비아프는 비단 영화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로서 애니페어나 학술 포럼, 세미나, 부대 행사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비아프 2021에서는 장단편 포함 36개국의 131편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 경쟁 장편 부분에서 개막작 항구와 니코쿠를 포함해 총 9개의 작품이, 국제 경쟁 단편 부분에서는 니콜라 캐펜의 이스터 에그 등 39개의 작품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또한 부문별로는 학생 15편, TV 커미션드 9편, 한국 단편 20편, VR 11편이 경쟁했습니다. 먼저 비아프 2021 대상의 영예는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의 남매의 경계선이 안았습니다. 칸 영화제 단편상과 프랑스 아카데미 세자르상을 수상한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남매의 경계선은 유대인 탄압을 피해 이주한 조부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이주자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인데요. 헨젤과 그레텔, 눈의 여왕 등을 모티브로 한 동화적인 이야기와 유리판에 물감을 덧칠해 완성한 유화풍의 그림을 통해 잔인한 현실과 대비되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냈습니다. 심사위원은 남매의 경계선은 전세계적 화두인 난민 문제를 아동의 주체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작품이다. 애니메이션 표현의 다채로움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주제의 일관성을 지켜냈다고 심사 경위를 말하며 남매의 경계선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남매의 경계선은 관객상, 다양성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장편 대상의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남매의 경계선과 접점을 펼친 작품은 미카엘라 파브라토바 감독의 마이 써니 마드였습니다. 아쉽게도 대상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심사위원상과 음악상 2개의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체코 종군 기자의 소설 프리슈타를 원작으로 한 마이 써니 마드는 체코 여성 헤라가 아프가니스탄 남성과 결혼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문화적 충돌부터 전쟁의 참혹함까지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사랑이란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구의 시선을 걷어내고 아프간의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가진 채로 국가와 국민들을 판단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는데요.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간 상황과 맞물려 유럽에서 큰 호응을 얻은 마이 써니 마드는 2021 안시에서 장편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편 우수상은 기구한 운명과 저주, 그리고 우정을 다룬 뮤지컬 애니메이션 견왕과 추상적인 영상과 시적인 내레이션의 조합으로 실험적인 영상미를 선보인 아시펠 두 작품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견왕은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을 중심으로 중세를 찍자, 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의 노기 아키코와 핑퐁, 철콘 근크리트의 마츠모토 타이오가 뭉치면서 개봉 전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특히 핑퐁에서 마츠모토 특유의 작화를 훌륭하게 재현한 바 있는 유아사 감독이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일찍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작품은 14세기 일본의 전통 가면극 노가쿠의 전설을 다룬 이야기로 기괴한 외형을 가지고 태어나 가면과 옷으로 온몸을 가리고 사는 주인공 이누오와 맹인 비파 연주자 토모나의 재능과 우정을 그렸습니다.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유아사 특유의 경쾌하고 역동적인 애니메이팅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펠릭스 뒤포 감독의 아시펠은 캐나다 퀘벡과 세인트 로렌스 강의 섬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입니다. 대서양에서 세인트 로렌스까지 1000개의 섬을 따라 퀘벡의 역사와 문화 지형을 애니메이션과 실제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국제 경쟁 장편 부분에서 수상작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특별상 부분에서 항구의 니코쿠가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도 선정된 항구의 니쿠코는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을 필두로 코니시 케니치가 캐디와 작감을, 키무라 신지가 배경을 맡아 많은 지브리 팬들에게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전작 해수의 아이에서 미친 디테일과 질량감의 물 표현을 선보인 와타나베 감독다운 세밀한 공간 표현이 돋보이며 지브리 사단이 참여한 작품답게 서정적인 그림과 따스함 감각이 전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쉽게도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역지원 감독의 쓰레기 도시의 리프와 올해 감독의 조셉 포로 수용소, 그리고 마츠시타 슈에이 감독의 극장판 디모 너의 연주는 마음을 순호하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경쟁 단편 부분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아프 2021에는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에서 이미 수상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역대 비아프 대상 감독들이 신작을 출품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카데미 차기 연도 출품 자격을 얻는 단편 대상은 칠레 작품인 위고 코바르비아스 감독의 베스티아가 수상했습니다. 독재자의 손에 넘어갔을 때 국가가 겪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상징하는 한 여성의 정신을 깊이 탐색하는 작품으로 대단히 정교한 프레임들로 작업되어 최고의 결과물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편 심사위원상은 스펠라 카데즈 감독의 스테이크 하우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에 늦은 부부의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섬세한 애니메이팅과 부드러운 그림 아래 긴장감 넘치는 이면의 공포를 능숙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편 우수상은 사랑의 아빠, 불안, 건전지 아빠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나 켄반 응우엔 감독의 사랑의 아빠는 어린 시절에 끊어진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콜라주 애니메이션입니다. 미지시리 요리코 감독의 불안은 촉각이라는 감각을 애니메이션상에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수준 높은 작화를 보여주며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승배 감독의 건전지 아빠는 양털 인형으로 제작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화면에 작은 소품까지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AA 건전지를 아버지로 의인화하여 가족의 에너지를 표현했습니다. 건전지 아빠는 한국 단편 우수상까지 수상하며 2개의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엘 파테, 실백 모네 감독의 껍질이 관객상과 애니비 초이스상을, 클레어 시세 감독의 러브 플랜이 EBS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안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껍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양로원의 일상을 연필로 아름답게 승화시킨 작품이며, 러브 플랜은 오래된 부부의 거리감을 개성 있는 색감을 통해 독특한 분위기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희 감독의 보이지 않는 눈이 한국영화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은 우주 보자기, 안개 너머 하얀 개 등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와 존재들을 그려온 정승희 감독의 신작으로 숲이 주는 인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국제경쟁 학생 부분으로 넘어가면 대만 황서로 감독의 물속의 소녀가 심사위원상을 받았으며 인도 서바르나 디 감독의 아마이가 특별 언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물속의 소녀는 한 여성이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면 의식 변화를, 아마이는 한 부족 마을에서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예술성이 돋보이는 학생 부분이었습니다. 국제경쟁 TVN 커미션드 부분에서는 기욤 로렌 감독의 바니가 머리카락 도둑이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바니가 머리카락 도둑은 과들로프에서 휴가를 보내는 파리 소녀 바닐라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배경의 상당수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로 처리하여 독특한 화면을 선보인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단편에서 에리고 감독의 나무가 심사위원상을, VR 부분에서는 유리 크라노트, 미셸 크라노트 감독의 가정의 교수형이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태어나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 남자의 여정을 인상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가정의 교수형은 칼 샌드버그의 시 The Hangman at Home의 한 구절 사형 집행인은 퇴근길에 어떤 생각을 할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관객이 증인이나 공범 등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여 그 인물의 감정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VR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비아프 2021의 수상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화제는 끝이 시작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상작이나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을 통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본연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비아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아프에서 진행하는 여러 애니메이션 관련 강연과 포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CGV 부천에서 비아프 2021 기획 상영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비아프를 놓치신 분들이나 과거 비아프의 상영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상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비아프 2022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